질환이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중풍이라고 터지는 뇌출혈, 이 중풍이란 질환,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질환, 특히 이 중풍이란 질환이 2초에 한 명이 똑딱 발생했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동안에 한 분이 또 발생한 거야. 그리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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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에 한 분이 안타깝지만 돌아가시는 질환입니다. 이 뇌경색이 여러분들 끔찍한 질환이에요? 안 끔찍한 질환이에요? 끔찍하죠. 이거 암보다도 더 끔찍하다는 병이 바로 이 뇌졸중 중풍이죠. 자, 그럼 이 질환이 왜 그렇게 끔찍한지 우리 영상을 하나 보면서 한번 느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드려야 되는 연세신데 부정하시게 만들었어요. 부정. 세수물 온도를 확인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오염하다가 이제 오른쪽이 이제 가리다 보면 많이 뜨거워지잖아요. 왼쪽은 모르니까 한쪽은 많이 뜨거워서 살이 빨갛게 이렇게 또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그래 심장 안 좋은 데다가 그러고 나오니까 숨이 그냥 차올라서 나가 딱 숨지가 이렇게 시집니다. 참. 그로부터 10년 후 숙정 씨는 50을 목전에 둔 나이가 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니까 이분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네, 몇 살의 중풍이었죠? 39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20대시니까 아직 좀 안심하셔도 돼요. 하지만은 30대가 되면서부터 중풍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제가 중풍 전문센터에 인턴으로 있을 때는 30대, 40대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지금 중풍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 중풍이 그 1년, 2년 내에 끝나고 말아요? 아니죠. 바로 10년, 20년, 길게는 30년, 40년 동안 이 중풍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지내야 된다는 게 이 중풍의 무서운 점이에요. 중풍의 또 가장 끔찍한 점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왔다가, 저처럼 강의를 하러 왔다가, 그리고 밤에 잠자다가, 그리고 똥 놓다가도 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중풍.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게 중풍입니다. 그리고 오면은 최소한 뭐가 돼요? 반신불수가 되는데, 이 반신불수가 6개월, 1년 내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안 그렇고 몇 년? 10년, 20년, 30년을 계속해서 후유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20년을 중환자실, 퇴원해서는 쓸쓸히 골방에서 지내야 돼요.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엄마래도 있기 때문에 엄마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50, 60, 70이 돼서 중풍이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10년, 20년 돌봐줄까요? 김병희 효자 있다 없다? 나는 우리 집 자식 새끼가 나는 너무나 효심이 지극해갖고 10년, 20년 돌봐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니 이렇게 다 전멸이에요? 여지껏 자식들한테 자신이 없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마음은 3개월 만에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풍을 예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풍에 걸리는 순간 자식들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짐짝이 됩니다. 짐도 아니에요. 짐짝이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중풍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돼요. 이게 중풍에 걸리면 본인만 힘드느냐? 아니에요. 보호자도 많이 힘든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환자가 이렇게 똥을 많이 싸서 힘들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뭐죠? 그래요. 바로 욕창이라는 거예요. 욕창이라는 건 뭐냐면 중풍 환자가 30분 정도에서 35분을 누워있게 되면은 피부 밑에 미세 혈관들이 바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그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고 혈액 공급을 못한 피부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손톱만하게 크게는 주먹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저희와의 욕창이 생기는 겁니다. 욕창이 가장 힘든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 냄새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역겨운 냄새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사람 썩는 냄새, 또 하나는 돈 썩는 냄새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 썩는 냄새를 자주 맡고 싶겠지만 우리한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자칫하면 중풍 걸면 뭐가 썩는 거예요? 사람 썩는 저 욕창 냄새에 너무나 끔찍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느냐? 여름철에는 그래도 환자들이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겨울철이 되면은 창문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죠. 못 여는 창문에
만약에 요구창 환자가 딱 생긴다. 그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왜? 냄새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자식이 교자나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의 긴 병에 바로 장사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물 어르신분,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의 스마트폰을 만드신 저분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회사에 나가서 이렇게 PPT도 하고 자신이 가진 재산도 나누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다 가셨지만 중풍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10년, 20년, 30년을 어디서? 골방에서 여러 명들과 함께, 아니 혼자 쓸쓸히 지내야 되는 게 바로 중풍의 가장 무서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중풍에 뭐에 걸리는 거예요? 바로 중풍에 생기는 뇌에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의 혈관은 이렇게 아주 탱탱하고 탄력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돼요. 하지만 이게 질병이 있는 60대가 아니고 정상적인 60대의 혈관 모습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20대 때 100%의 혈액순환이 흐르면 60대 때는 그 8분의 1, 약 7%에서 8%뿐이 못 흐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문제가 생기면 60대, 70대, 80대는 어떻게 된다? 여기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차라리 여기만 들어가면 좋아. 그런데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쓸쓸하게 바로 10년, 20년, 30년을 지내야 되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런 혈관질환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비가 오기 전에 뭐가 껴요? 먹구름이 끼죠. 맞아요. 중풍에도 오기 직전에 생기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이런 전조 증상 오면은 조심해야 돼요. 엄청 조심해야 돼요. 엄청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자꾸 나는 요즘 자고 일어나면 어디가 저리다? 손발이 저리다. 화장실에만 잠깐 앉아있어도 10분만 앉아있으면 앉았다 일어날 때 저려갖고 쩔뚝거린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런 분들 중풍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요?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중풍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 두 번째,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나는 눈에 실핏줄이 자꾸 터져. 눈대기가 자꾸 뻘개져. 이런 분들도 중풍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요즘 팬더곰이에요. 눈 밑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크서클이 점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중풍이 올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많은데, 만약 나는 두 가지. 눈에 밑에 팬더곰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손발이 저린다. 그러면은 중풍이 오늘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혈관질환 예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중풍이 오는 것의 가장 큰 주범이 누구냐? 바로 얘래요. 뭐예요? 그래요. 우리들의 영원한 바로 숙제, 비만. 지금 여러분들 이 30년, 40년 동안 갖고 있던 뱃살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네, 만져보세요. 네, 그분들하고 지금 친해요, 안 친해요? 엄청 친하니까 30년, 40년 갖고 있었죠. 그 뱃살이 뭐의 주범이라고요? 중풍이 제일 주범이라는 거예요. 얘하고 헤어져야 돼요? 아니면 계속 살아야 돼요? 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헤어져야 아니면 계속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만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이 비만이 예전에는 왜 생겼느냐? 봐냐? 먹고 또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간식 먹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쁘면 뭐해요? 뭐로 풀어요? 먹어서 풀잖아요. 야, 오늘 좋은 일 있다 그러면 회식 안 해요? 그렇죠. 슬프면 뭐로 해결해요? 또 술 한 잔 또 먹고 해결하죠. 그럼 짜증나면 뭐 하세요? 또 먹죠. 화나면 뭐 해요? 네, 더 먹잖아요. 지금 모든 거를 뭐로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또 먹고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스러운 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 러브치의 뱃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론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먹고 또 먹고만 하면 뱃살, 비만이 생기는 줄 알았더니 물론 먹고 또 먹고 하면 생기지만 특히 당독소가 많은 애들을 먹으면
더 비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야채 많이 먹으면 뱃살 생겨요, 안 생겨요?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좋은 단백질 먹으면 뱃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뭐 많이 먹으면 생겨요? 양쪽아리 과자 부스러기 같은 단짠단짠 먹으면 잘 생기잖아요. 그네들이 뭐가 많은 음식이에요? 당독소가 많은 음식이래요. 걔네를 먹게 되면은 돌아서서 또 먹고 싶어지고, 돌아서면 또 먹고 싶고. 여러분들 과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걔네 한 봉지 딱 뜯으면 나 3개만 먹을 거야. 그래서 3개만 먹어요?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한 털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게 바로 뭐가 많기 때문이에요? 당독소가 많대요. 무슨 독소? 당독소. 그래서 우리 클래스에는 이 당독소를 없애는, 그래서 비만을 없애고 바로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풍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다이어트 이름인데, 그 다이어트 이름이 뭐라고요? 세븐톡스. 다시 한번 무슨 독스? 세븐톡스라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럼 당독소가 뭐냐? 당독소, 바로 영어로 Advanced Glycemic and Products. 발음 좀 괜찮았어요? 네. 네, 몰라도 돼요. 네, 당독소, 우리가 먹은 빵조각이 과자 부스러기 같은 탄수화물이 뱃살을 잡고 만들면서 뭐하고 결합하냐? 얘가 몸 안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 키스를 해서 염증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당독소의 특징은 따라하세요. 접착제. 접착제는 잘 붙게 하는 거예요? 안 붙게 하는 거예요? 잘 붙죠? 붙으면 얘네는 특징이 있죠. 딱딱게 돼요? 쫀득쫀득해요? 그렇죠. 바로 당독소의 특징은 우리 몸에 좋은 애들하고 딱 붙어갖고 얘가 딱딱하게 만든대요. 여러분들, 애들이 병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병이 많아요? 어르신들. 애들이 딱딱해요? 애들은 쫀득쫀득해요. 그렇죠. 카라멜처럼 말랑말랑하잖아요. 볼떡이 얼마나 쫀득쫀득해요. 그런데 어르신들 만 70, 80대면 어때요? 몸이 딱딱해. 아침에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독소가 여러 곳에 바로 해방을 놓아서 뭐가 된 거예요? 접착제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 당독소가 들어오게 되면 세포 기능이 뚝 떨어진대요. 그리고 뭐 어떻게 돼요? 몸에 염증이 많고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우리 몸을 점점 딱딱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의 소위 말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의 주범이 뭐라고요? 당독소래요. 그래서 당독소의 별명이 있어요. 바로 내 몸 안에 염증 뭐라고요? 폭탄, 염증 물질도 아니고 염증 폭탄이래요. 당독소가 많으신 분들의 특징은 몸이 딱딱해지면서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졸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몸에 뭐가 많다? 당독소가 많아서. 내가 졸고 싶어서 졸은 게 아니야. 뭐가 많아서 당독소가 많으니까 자꾸 꾸벅꾸벅 졸는 거예요. 옆에 사람 끼우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당독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지글지글 할 때 만들어진대요. 뭐 할 때? 지글지글. 자, 그래서 당독소가 대표적으로 많은 음식은 첫 번째, 생고기를 그냥 육회나 혹은 미역국에 끓여서 먹으면 당독소가 조금뿐이 없어요. 하지만 구우면 몇 배다? 6배나. 두부도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거를 우리가 두부를 살짝 데쳐서 먹으면 건강에 무척 좋은데, 지글지글 프라이팬에 깨우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당독소가 6배가. 연어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오메가3도 많고 단백질도 많고. 하지만 다 붓는 순간 8배가 늘어난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도 당독소가 제일 1등을 많은 애들 누구냐? 바로 닭고기래요. 닭고기. 여러분들 닭고기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게 어디예요? 부위가. 치킨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 닭다리? 저는 껍데기가 제일 맛있던데? 네. 이 껍데기가 바로 튀겼을 때 당독소가 가장 나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앞으로 뭐 주면 돼? 껍데기 튀겨서 주면 돼. 나하고 우리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밤마다 껍데기 튀겨갖고 뭐하고 같이 맥주하고 같이 주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독소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튀기거나 바로 구웠을 때만이 생긴다, 안 생긴다? 감사합니다. 생긴다. 두 번째,
내가 뱃살을 만져봐야 여러분 친구들 한번 다시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있는 분들은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당독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을 빼야 된다, 안 빼야 된다? 빼야 된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 오늘 똥 넣었는데 바나나 똥 넣었다. 손 들어보세요. 바나나 똥. 당황하시네요. 네. 자랑해드려요, 바나나 똥을. 바나나 똥 넣으신 분은 바로 당독소가 잘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런데 오늘 똥을 딱 넣었는데 냄새가 구려. 이런 분들은 장내 유산균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다. 이런 분들 당독소가 저절로 지금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가 화장실을 딱 갔다 왔는데 냄새가 구려.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근데 우리 남편이 오늘 화장실 갔다 왔는데 냄새가 구려. 그럼 앞으로 좋은 일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독소가 많은 음식들이 뭐가 있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 계란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아이 건강하게 해주려고 프라이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당독소가 많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살면서는 찌물게 해주면 돼요. 남편은 프라이 많이 주고. 자, 샴푸가 마찬가지고요. 안타까운 게 분유가 당독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바로 음식을 뭔지 아세요? 무조건 1등. 그래요. 엄마 찌찌가 최고예요. 최고의 면역탄수화물과 모든 영양소들이 다 갖추고 있어요. 단, 엄마가 비리비리 하면 안 돼요. 건강한 엄마일 때. 그런데 우리가 엄마가 비리비리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분유를 먹여야 돼. 그런데 그 분유에 뭐가 많다? 당독소가. 그럼 적게 아이들한테 당독소가 가야 되잖아요. 왜? 분유를 잘못 먹어서 아이들의 아토피라든지 ADH 같은 것이 많이 생긴다라는 논문이 수없이 많아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럼 분유 대신에 모유를 먹으면 되는데 모유가 안 좋아. 그래서 분유를 어쩔 수 없이 먹여. 그러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비싼 거 먹인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비싼 거 소용없어요. 뭐? 유통기한이 오래 남은 거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바로 분유를 사서 먹일 때는 뭐부터 본다? 성분표 요즘 다 좋아요. 뭐 초유에서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이 바로 일주일 전에 나왔다. 바로 사서 먹이면 좋은데, 1년 전에 나왔다. 이거 당독소 덩어리입니다. 아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손주들은 건강할 수 있겠어요? 건강할 수 있겠어요? 건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치즈도 좋은 줄 알았더니 당독소가 많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 끝나고 나갖고 또 햄버거 한다 쫙 잡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덩어리? 당독소 덩어리를 드시는 겁니다. 이 당독소의 특징이 뭐라고요? 접착제. 이 접착제가 어디에 특히 많이 작용을 하냐? 첫 번째는 바로 적혈구에 접착제 작용을 한대요. 적혈구에 접착제 작용을 하면 적혈구가 기능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적혈구의 첫 번째 작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한 끼만 굶어도 못 살아. 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을 굶어도 인간은 살 수 있어요. 물만 먹으면. 하지만 공기는, 산소는 여러분 1분만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독소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적혈구.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에 바로 공격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 적혈구가 공격을 받아갖고 산소 공급을 못하면 우리 세포가 비리비리하겠어요? 아주 튼튼하겠어요? 비리비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졸고 있는 분들한테 당독소가 많다고 한 거예요. 왜? 적혈구가 공격을 받아서 조금만 피곤하면 일단 몸부터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리비리 하신 이유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독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공격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혈관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무려 12만 킬로미터. 네. 지구로 따지면 몇 바퀴와? 2바퀴 반을 도는 게 바로 우리 몸의 혈관이에요. 이 2바퀴 반을 도는 과정이 잠깐 조금이라도 막히면 우리가 뭐가 온다? 바로 중풍이라든지 바로 심근경색이 오는 거예요. 당독소의 특징이 아까
밀착제라고 그랬죠. 그럼 혈관은 탱탱해야 돼요? 아니면 딱딱해야 돼요? 탱탱해야 되죠. 하지만 당독소가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딱딱해진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취에 한 병이 생기고 육취에 한 병이 돌아가시는 병이 무슨 병? 중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독소는 혈액순환, 바로 적혈구를 공격하고 혈관을 공격해서 혈액순환을 잘 도와준다, 방해한다. 끔찍하게 방해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혈압이 높을 때는 뭐 갖고 측정을 해요? 그렇죠. 혈압계로 측정하죠. 내가 당뇨가 높은지를 모른 측정해요. 그렇죠. 당뇨 측정기를 하죠. 그럼 당독소가 내가 높은지 안 높은지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측정하는 기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쓰는 거고요. 유럽에서 많이 측정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늘 측정기 있나요? 없습니다. 목요일날 아, 그래요? 목요일날 오나요? 얘기 말씀드려요. 아, 그렇군요. 안타깝게 오늘 측정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준비를 못했대요. 당독소 측정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해보셨어요? 아직 못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오늘 오셔서 측정했으면 좋은데 목요일날 측정이 되나요? 다음 주, 요번 주. 요번 주 목요일날 오시면 돈 얼마 받습니까? 공짜예요? 공짜로 측정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아프나요? 얘 측정할 때 아프셨어요? 네, 하나도 안 아프답니다. 그냥 혈압 측정기처럼 똑같하게 올려만 두면 13초 이내에 측정이 되는 기계예요. 그리고 얘가 사실은 또 어디에 삽입이 되어 있냐면 갤럭시라는 시계 아세요? 네. 네, 핸드폰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 갤럭시 시계에도 이 당독소 측정기가 바로 삽입이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자, 하지만 저거는 아주 정밀하게 수치로 나타나진 않고요. 여기서 지금 측정하는 기계가 한 1,000여만 원 하는 기계인데 거기서는 정확하게 숫자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당독소 측정기를 갤럭시 워치에 집어넣은 건 걔가 중요하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안 중요해서 넣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독소를 없애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옆집 순이 엄마도 60kg, 나는 80kg야. 둘 다 80kg 똑같아. 그런데 순이 엄마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무려 8kg 빠졌어. 나는 그런데 1kg도 안 빠져. 이유는 왜예요? 내 몸에 뭐가 많기 때문에 당독소가 많으면 살이 잘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지는 거예요. 이유는 왜냐면 당독소가 뭐의 기능? 세포의 기능을 잘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저런 낡은 공장에서 제품을 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기를 갈고 닦고 김치라고 그리고 전기를 새로 잘 넣어줘서 이렇게 신빙 공장이 돼야지만 제품을 잘 만들겠죠. 이게 바로 당독소의 역할이에요. 당독소 해독을 하게 되면 저 낡은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만들어줘서 우리 몸에 뱃살과 이런 것에 살을 잘 빼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또 당독소 다이어트를 하면은 뭐를 제거해 줄 수 있냐? 여러분들 그 10년, 20년 동안 너무나 사랑스러워했던 뱃살을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뱃살을 왜 빼야 되느냐? 마치 이 뱃살에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만성염증. 네, 만성염증이 가득해요. 여러분들 집에 아주 더러운 걸레, 냄새나는 걸레를 방구석에 두고 계세요? 아니면 밖으로 치워버리세요? 치워버리죠. 여러분들의 뱃살이 나온 게 그게 모양만 예쁜 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바로 만성염증 덩어리가 가득을 해요. 그런데 이 만성염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뇌에 가서는 중풍을 일으켜요. 그리고 치매를 일으키고 눈에서는 백내장, 녹내장을 일으켜요. 그리고 갑상선에 가서는 갑상선 문제를 일으키고 심장에서는 심근경색 협심증을 일으키고 간에 가서는 간염, 간경화, 무릎에 가서는 관절염을 일으켜요. 뭐가? 만성염증이. 그럼 만성염증은 어디에 제일 많다고요? 다시 한번 어디에 제일 많다고요? 뱃살이 제일 많은 거예요. 즉 만성염증이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키는 그 원인 물질인데 그 원인 물질이 어디에 가장 많다고요? 뱃살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혈압을 일으키는 중간 그 원인 물질이 뭐라고요? 만성염증. 당뇨는 만성염증. 그런데 우리가 고혈압 하면 무슨 약 줘요? 관절 아프면 무슨 약 줘요? 관절약 주죠.
여러분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비 오는데 지금 여기 비가 새 여기 밖에서도 되고 저기 비새 저기는 세수돼야 되고 이렇게 임시 땜빵하는 거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 먹다가 고혈압약 끊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당뇨약 먹다가 당뇨약 끊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왜? 원인은 치료 안 하고 뭐만 했기 때문에 땜빵 치료만 했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이라도 똑똑한 사람들은 땜빵 치료할 때도 해야 되지만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디부터 고쳐야 돼요? 그렇죠. 천정을 고쳐야 돼요. 천정을 고쳐야 되는데 여지껏 우리는 땜빵만 치료하고 뭐는 안 고친 거예요. 근본 원인은 안 고친 거예요.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성염증이라고 해요. 만성염증은 뭐 어디에 많다고요? 뱃살. 그러니까 뱃살이 빠지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혈압이 좋아지고 당뇨가 좋아지고 관절염이 좋아지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고요. 우리는 혈압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당뇨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관절염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세븐톡스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내가 끊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뭐 했길래 혈압이 이렇게 좋아졌어? 뭐 했길래 당뇨가 좋았어요? 하고 약을 많이 줄여주고 때로는 약 안 드셔도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만성염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성염증은 어디에 다 뭉탱이로 있다고요? 뱃살. 그 뱃살만 빼도 우리가 약을 훨씬 줄이거나 운이 좋으면 끊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독소를 조절하게 되면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 뭐를 염증을 바로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당독소 제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당독소 제거를 통해 꼭 뱃살까지 우리가 없애준다면 우리가 옛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옛날의 아름다움까지도 뿜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말은 이렇게 해놓고는 세븐톡스 해갖고 얼마나 당독소가 좋아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당독소 측정기로 저거는 80대예요. 검사를 했더니 20이 나왔어요. 저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하지만 바로 세븐톡스를 하고 바로 다음날 하루 만에 0.4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로 파괴력인 것 같냐면 일반적으로 당독소가 떨어지는데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세븐톡스 하루 만에 떨어졌고요. 이분은 바로 3일 만에 세븐톡스의 3점이 좀 위험한 상태죠. 좋지 않은 상태였더니 바로 3일 만에 0.5가 떨어서 2.7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3일 만에 2.7에서 2.4로 거의 정상에 가깝게 세븐톡스 후에 당독소들이 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빨라요, 안 빨라요?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당독소 3개월 후에 떨어져 하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에 익숙해요? 빨리 익숙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나는 거, 그게 바로 세븐톡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내가 뭔가 먹었는데 그냥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아 하고 숫자로 저렇게 좋아진 거, 검사기기로 좋아진 것 같아 하고 여러분 어떤 걸 더 믿을 거예요? 검사한 걸 더 믿겠죠. 바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나왔고 또 하나 수치로 나오니까 보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그리고 당독소는 바로 많은 전문 의료인들이 최근 만성염증의 원인이고 대사성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주범이니까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 그대로 놔둬도 된다. 떨어뜨려야 된다는 전문성을 갖춘 바로 원리입니다. 그러니 바로 세븐톡스는 속효성, 객관성, 수치와 전문성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븐톡스를 하시면 100명이 했어. 한 5명만 좋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한 20명만 좋아지면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죠. 50명 별로예요. 70명 정도 좋아져. 그러면 어때요? 많이 좋죠? 요번에 90명이 좋아진대. 100명이 하면. 그러면 어때? 해볼만 해요? 네. 그런데 세븐톡스는 100명이 하면 99명이 좋아집니다. 한 명은 왜 뺐어요?
제가 겸손하려고 하면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정석대로만 하신다면 세븐톡스하면 99% 거의 100%에 가깝게 모든 분들이 당 독소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 독소가 세븐톡스를 하시기 전에 바로 혈당이 150이었다, 207이었다, 218이었다, 250이었다, 260이었다, 177이었다. 혈당이 왔다 갔다 해야 아니면 일정해요. 왔다 갔다 하죠. 저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럴지 아시죠? 네, 미친년 널뛰기 하는 나도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안정적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일 당장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세븐톡스의 120 혈당의 정상은 100에서 70까지죠. 네, 그 상태가 바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분은 이분이 며칠 만에 4일 만에 먹던 당뇨약을 끊고 잰 겁니다. 당뇨약을 모두 다 끊고도 바로 93, 113, 97이 정상인 당뇨가 나올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세븐톡스. 무슨 톡스라고요? 네, 세븐톡스입니다. 그래서 세븐톡스에서는 요번에 예전에 있었던 제품, 우리 에너지톡 제품 이전에 플라톡톡이 있었고요. 그리고 햄프밸런스 전에 햄프톡스로도 바로 저런 효과들을 냈는데, 요번에 우리 세븐톡스의 두 가지 제품인 바로 에너지톡과 햄프밸런스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시간에는 이 세븐톡스에 사용되고 있는 두 제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암 환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혹시 우리 가족이나 내가 아끼는 지인 가운데 암 환자가 있다라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많으시죠. 저도 저희 집안이 암 환자 이력이 굉장히 많은 집안 중에 하나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약 5명 가운데 2명이, 여성은 3명 가운데 1분이 평생 살면서 암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예요. 여기 지금 한 100여 명 계시면은 30분 이상이 암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 환자가 많다 보니까 어느 시골길을 가는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암 환자세요? 아직도 침 치료 안 받아보셨어요? 암에는 침이 참 좋습니다라는 문구를 봤어요. 저거 보니까는 암에 침이 좋나? 우리 집 가족분네 혹은 내가 아는 분한테 침 맞으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침 맞으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내가 며칠 전에 방사선 치료 받았어. 그랬더니 주치의 선생님이 방사선 치료 받고 나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바로 백혈구 수치하고 절대호주구 수치, 면역세포가 뚝 떨어졌대. 이 면역세포가 떨어지면 감염에 잘 되니까 침 절대 네모 침 맞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친구야 고맙지만 나 못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암 환자한테 내가 뭔가 건강기능식품을 주려고 딱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절대 먹지 말래요. 왜? 항암 치료받을 때 건강기능 잘못 먹으면 항암 효과 뚝 떨어진다. 그리고 재발도 많이 있는데 내가 네 마음은 알겠지만 못 먹겠다.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의사 선생님들 건강기능식품 좋아해요 싫어요? 무진장 싫어해요. 건강기능식품 먹을까 그러면 never 절대 먹지 마. 먹어서 문제 생기면 네 탓이야. 이게 바로 의료인들의 마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암 환자세 아직도 칠 안 받았어요? 암에는 칠 참 좋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지인한테 침 맞으라고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덕분에 먹고 살아요. 네. 자, 아마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맞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딱 얘기하면 그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왜? 그분들은 전문가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대. 종교적인 믿음도 있고 뭐 친구 간의 믿음도 있지만 의학에서의 믿음, 특히 과학에서의 믿음은 하나예요. 뭐?
입증이 돼야 돼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 논문. 뭐라고요? 논문. 의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이거 먹었더니 건강이 좋아지고 암에도 좋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먹을게요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요? 콧방귀가 가르쳐져. 그런데 아주 좋은 논문을 선생님한테 딱 갖다 내밀어. 선생님 이 논문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해도 될까요? 라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셔도 됩니다라고 합니다. 왜?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좋다라고 한 얘기는 믿는다 안 믿는다? 절대 안 믿는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믿는 건 단 하나. 뭐라고요? 논문. 그것도 좋은 논문을 믿습니다. 그래서 논문에는 아주 쓰레기 같은 논문이 있고요. 아주 명품 논문이 있어요. 사과도 우리 저렴한 사과가 있고 비싼 명품 사과가 있듯이 논문도 쓰레기 논문이 있고 굉장히 좋은 명품 논문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명품 논문이 5번, 6번, 7번이에요. 자, 그럼 우리 명품 논문을 쓴 선생님들이 더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더 잘 믿겠죠. 전 세계에서 암을 제일 잘 고치는 병원이 있어요. 무려 23년 가운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안 내준 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였어요? 이건희 회장이었죠. 그분이 폐암에 걸렸을 때 바로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울대, 아산, 그리고 삼성병원의 교수님들도 이 병원에 가서 수련받기를 원하는, 단 10년간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내주지 않은 전 세계 최고의 바로 암센터, 미국에 있는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이에요. 이 병원은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명품 논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이 논문이야. 암 환자들이 침을 맞았을 때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논문이에요. 자, 암 환자들이 많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암 환자들의 아픔이 있을 때 침을 맞으면 좋냐는 논문 11편 가운데 9편이 암에는 침을 맞으면 통증이 엄청 조절이 잘 된다가 9편. 2편은 그럭저럭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자꾸 토해요. 토해서 잘 먹지를 못해요. 그 토할 때 11편의 논문이 나오는데 8편이 침을 맞으면 효과가 좋다 안 좋다? 엄청 좋다. 2편은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다. 한 편은 잘 모르겠다. 암 환자들이 그리고 수술을 하면 여기 골반이 자꾸 아파요. 그 골반이 아플 때 8편의 논문 가운데 2편이 침 맞으면 골반 통증이 좋다 안 좋다? 엄청 좋다. 2편은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암 환자들이 자꾸 입이 말라요. 왜냐면 방사선 치료를 하면 여러분 이 침샘을 다 태워버려요. 그럼 침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침이 안 나올 때 음식을 씹으면 뭐가 느냐? 모래알보다 더 뻑뻑합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잘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먹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4편의 논문이 나왔는데 4편이 다 침 맞으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된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피곤하고 암 환자들이 불면이 생기고 불안하고 그리고 우울할 때 침 맞으면 좋다 안 좋다? 엄청 좋다라는 논문들이 수없이 나오니까 이 논문을 보니까 침이 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MD 앤더슨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통합암센터 바로 입구에 뭐라고 써있느냐? 네버 트라이드 합병증 위드 MD 앤더슨. MD 앤더슨에서 뭐 하라고요? 침 맞으래요. 침.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 치료실을 해놓고 침 놓고 있어요. 이게 어디라고요? MD 앤더슨. 전 세계 1등 병원에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주 잘 써진 논문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들은 그 논문을 바탕으로 병원의 치료 방법을 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잖아요. 치료받는 방식들은 그냥 마구잡이다? 아니다. 논문을 통해 완벽히 잘 짜여진 바로 치료를 병원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좋다라는 거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하지만 뭐는 믿는다? 아주 뛰어난 논문들은 다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뭔가 좋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논문에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문구 다시 볼게요. 암 환자세요? 침이 암에 참 좋습니다. 침 좀 맞아보시죠. 이제 나 주변 사람 중에 암 환자 있으면 침 맞으라고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왜? 여러분들도 이전에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암 치료에 있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항암, 두 번째 수술, 세 번째 방사선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항암 치료예요. 항암 치료를 쓰는 이유는 일단 싸다. 두 번째 효과가 확실하다예요.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부작용. 항암제는 암세포도 죽이지만 무슨 세포도 죽여요? 그렇죠. 정상세포도 죽여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바로 내성이에요. 항암제를 쓰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효과가 좋다고 세 번째, 네 번째부터 효과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새로운 치료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표적항암제예요. 이 표적항암제는 의학 그리고 과학자들이 2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만든 최고의 바로 의학과 과학의 집대성이 뭐다? 표적항암제 치료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항암제 치료는 의학과 과학의 모든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하지 않은 거예요? 위대해요. 하지만 안타깝게 이 표적항암제를 썼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항암제, 기존 항암제를 썼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50%가 재발하는데 표적항암제를 썼더니 12달 만에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 더 늘린 거예요. 6개월. 표적항암제, 인류 과학의 모든 노력이 집산된 20년의 노력이 집산된 게 기껏 해봐야 몇 개월 더 늘었다고요? 6개월뿐이 안 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왜? 2배나 더 잘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료인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요번에 작년에 아주 여러분들 로또 같은 일이 생겼어요. 로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미국 로또는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죠. 미국 로또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작년 논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성분을 하나를 추가를 했더니 한 가지 성분이에요. 이 성분을 추가를 했더니 표적항암제가 6개월을 살게 했죠. 이 성분 하나를 추가했더니 얼마를 더 살아요? 13개월을 더 사는 거예요. 인류 과학의 20년의 노력보다 이 성분 하나가 더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더 뛰어나요. 성분 하나가 바로 그리고 작년에 이에 대해서 세계적인 논문 잡지에 컷컷 실렸어요. 그게 바로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 실리기만 하면은 거의 팩트. 뭐라고요?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감이 안 올 거예요. 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는 모르겠다. 왜 이리 너 혼자 떠드냐 이러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반 항암제는 초가집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표적항암제는 인류 과학의 20년의 노력이라고 그랬죠? 바로 20층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엄청 발전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성분은 바로 비유를 하면 얘의 비유가 될 수 있어요. 뭐예요? 바로 롯데타워 100층짜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분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졸면서도 읽고 있지만 이 성분 하나를 발견하기까지 천재과학자가 30년을 자기 연구에 인생을 맞춰서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게 좋은지 뭔지 뭐 잘 모르지만 이분은 30년을 연구해서 드디어 세계적인 논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앞으로 이런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10년 이내에는 나올 수가 없는 최고의 논문이에요. 여러분, 이 천재과학자한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성분이 단순히 암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늙고 싶어요. 노화를 방지해 준다요. 대단하지 않아요? 늙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진시황은 바로 뭐를 찾아다녔어요? 벨로트를 찾아다니느냐? 자기의 부하들을 전 세계로 보냈어요. 늙지 않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잘 먹어도 안 늙을 수, 조금 덜 많이 늙을 수 있대요. 남편분하고 빠이빠이 하면 진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러브체인, 이 뱃살을 빼주는데 효과가
왕이 좋습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이 나쁜 병이에요, 좋은 병이에요? 혈관을 막는 대표적으로 병이죠. 그래갖고 중풍과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가 있죠.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그러면 좋은 거는 높여주고 나쁜 거는 낮춰줘야 되겠죠. 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고지혈증, 뱃살이 많아고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스타틴이라는 약을 줘요. 이 약을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잘 떨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떨어뜨리면 좋겠죠. 잘 떨어뜨려요. 그런데 이 약을 먹게 되면 좋은 콜레스테롤까지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약의 부작용 가장 심한 게 뭔지 아세요? 당뇨병이 옵니다. 콜레스테롤은 떨어졌는데 무슨 병이 오는 거예요? 당뇨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그래요. 두 번째,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약 기껏 먹었더니 뭐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간이 나빠져.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세 번째, 엉덩이 근육이 서로 융합돼가지고 썩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스타틴이라는 약이 매우 좋은 약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작용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평생 먹으라고 해요. 그게 바로 지금 의료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애는 더 좋게 해주고 나쁜 애는 바로 빼주는 역할을 하니 대단하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 치매죠. 치매. 여러분들 벽에 똥 싸고 싶어요? 안 싸고 싶어요? 안 싸고 싶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나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치매는 진짜 안 걸리고 싶죠. 한데 이 성분이 바로 동물 실험에서 치매를 명확하게 예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논문이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논문으로 이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독감 같은 거를 덜 걸리게 하고 면역 기능을 증진시켜 주고요. 다음에 골다공증을 바로 개선시켜준대. 예방이 아니고요, 개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 몸에는 비가역적 조직이 있어요.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중풍이에요. 뇌신경세포가 망가지면은 걔는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장님 이렇게 잘 못 올라가던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긴 하네요. 네, 왜 그러냐? 걔가 회복이 된 게 아니고 옆집에서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은 올라가지만 손가락 같은 예민한 섬세한 작용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 콩팥이에요. 콩팥도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만성 신염에 걸리신 분들은 나중에 100% 투석을 하게 돼요. 99%가. 이 투석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투석하신 분들은 점점 나빠진다, 좋아진다?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 조직이 바로 뼈예요. 원장님, 뼈 나쁜데 칼슘 같은 거 먹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바로 예방책이지 개선을 시킨다 안 시킨다? 못 시킨다. 하지만 이 성분이 어떻게 된다? 바로 뼈를 튼튼하게 다시 역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농내장 학회에서 농내장에 대한 효과를 나타냈었고, 피부암을 예방하고 피부를 여러분들 탱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 성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들 혹시 몇 년 전에 호관 X라는 그 제품 혹시 아세요? 네, 홈쇼핑에 엄청 많이 나오고 TV만 틀면 나왔죠. 그게 목 개선하는 거예요. 관절 좋게 하는 거죠. 관절. 그게 1,000억 원 이상이 팔립니다. 연. 바로 뼈만 조금 튼튼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그 주성분이 뭔지 아세요? 호간 땡의 주성분이. 네, MSM이라는 성분이에요. 그거 잔뜩 집어넣고 딴 거 더 집어넣어갖고 팔았는데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비싼 값에 팔려서 수 천억 원 이상 매년 매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하고 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훨씬 좋겠어요? 훨씬 낫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게 요번 햄프 밸런스의 무슨 성분으로 아주 대표 성분으로 이 성분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이냐? 바로 내적 제품 중에서는 최대 용량이 한 포에 250mg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으면 좋냐? 얘가 우리가 먹었을 때 반감기라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 우리 밥 먹으면 몇 시간 내에 배가 고파요? 한 대여섯 시간이면 배고프잖아요. 얘도 먹으면 하루 종일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2시간 되면은 그 효과가 반으로 떨어져요. 그럼 4시간 되면 또 반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그리고 잘 때 한 번 먹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얘는 1일 2g 정도까지 먹어도 부작용이 있다 없다 없는 거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성분의 이름이 뭐냐? 바로 비타민C 나이아신 아미드라는 성분이에요. 자, 얘에 대해서 항노화를 시키는 것에 대한 논문,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동물 실험 논문,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에 대한 면역 증진에 대한 논문, 그리고 면역기능 활성화에 대한 논문, 그리고 골다공증 개선에 대한 논문, 그리고 녹내장에 대한 논문, 그리고 이 나이아신아마이드에 대한 효능을 전체적으로 바로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여러분들 저 혼자 떠든 거예요? 아니면 얘네들은 뒷받침해주는 근거 있는 논문이 수두룩히 많은 거예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문이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논문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네트워크회사 제품이 탄생된 게 거의 40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에 의료인들이 그 제품 먹지 마요, 먹어서 문제 생기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지세요 라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단 한 번이라도 대꾸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제 뭐가 단단하게 생긴 거예요? 뒷배경에 논문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그거 먹지 마요 그랬을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위대한 논문이 나와 있고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째서 먹지 말라는지 그 이유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거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논문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못했던 여지껏 입장에서 이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물어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대단한 거야, 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노인성 질환하면 가장 많이 나이와 연관되어 있는 질환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암이에요.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보다 65세가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000배가 높아지는 거예요. 몇 배? 10,000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누구나가 다 뭐가 될 수 있다? 암 환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3명 가운데 1명이 생기는 게 바로 노령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암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방과 치료할 수 있는 성분, 입증된 바로 논문이 존재하는 것, 바로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미드 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암에 좋다라는 성분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말만 많은 거예요. 명확한 이런 위대한 논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뭐 생겨요? 관절염 생겨요, 안 생겨요? 바로 이 비타민 나이아신 아미노는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논문으로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치매, 너무너무나 무섭잖아요. 이에 대한 예방에 대한 명확한 논문이 존재한다는 거고, 바로 실명질환의 하나인 녹내장에 대한 예방 효과도 나와 있으며, 그리고 고지혈증, 나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는 효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미드. 그래서 원장님 저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혹시 그럼 제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미드만 딸랑 사 먹으면 안 되나요?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미드
하나만 먹어도 효과가 나름 좋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의사 선생님, 소위 말해 교수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얘기하시냐, 비타민 B3 혹은 비타민 C 하나만 먹어서 효과 있는 것보다 다른 초미량 영양소, 뭐라고요? 초미량 영양소 수백 수천 가지를 같이 먹었을 때 얘네가 무슨 작용? 상호작용.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식탁 혼자서 엄청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나와서 손가락 하나씩만 다 얹어주시면 더 쉽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시일반이라고 성분 하나만 먹는 것보다는 바로 천연의 성분과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더 좋다, 안 좋다? 더 좋다. 부작용은 최소화되고 바로 효과는 극대화된다. 그것이 바로 햄프 밸런스입니다. 햄프 밸런스에는 바로 수백 가지의 초미량 영양소를 결합되어 있으며 바로 천연의 100%의 천연 성분과 바로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민들을 결합시켜 놨기 때문에 비타민 B3 나이아신 하나만 먹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에너지톡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햄프 밸런스가 좋은 공장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장에서 잘 만들었으면 우리 집까지 와야 돼요? 아니면 공장에만 있어야 돼요? 집까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집까지 택배를 보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차가 막히면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겠죠. 길이 뻥뻥 뚫려야 되겠죠. 바로 저렇게 길이 뻥뻥 뚫리는 게 우리 몸에서 뭐하고 똑같냐면 혈관하고 똑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바로 우리 몸의 세포의 영양 공급이 잘 돼서 세포들이 건강하겠죠. 그러면 이 혈관을 빵빵 뚫리기 위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데 요즘 매우 핫한 물질이 있는데 그게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산화질소. 네, 산화질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분 계신가요? 네, 똑똑하신데요? 좋습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깨끗하게 해주는데 효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그럼 혈관이 좁아 있는 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 확장된 게 혈액순환 당연하겠죠. 두 번째, 탄력 있게 합니다. 혈관이 탄력인 게 좋겠어요? 딱딱한 게 좋겠어요? 탄력 있고. 세 번째는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대요. 혈액이 더러운 게 혈액이 잘 흐르겠어요? 깨끗한 게 잘 만들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산화질소는 첫째, 혈관을 확장하고, 두 번째, 혈관을 탄력 있게 하고, 세 번째, 혈액을 맑게 해주는 세 가지 효과가 가장 위대한 효과인데,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 요 안쪽에서 만들어진대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 젊으시니까 지금 산화질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네. 40대 이하는 산화질소가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40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겨. 그런데 40대가 딱 지나 41살부터 되면 혈관에서 산화질소가 반으로 뚝 떨어진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혀 적용이 안 되겠죠. 60대가 넘어가면 15%뿐이 안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60대 위에는 뭐가 잘 오는 거예요? 중풍하고 식용약이 잘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너무 자칫하면 중풍하고 식용약이 잘 오잖아요. 그래서 조물주가 머리를 썼어. 야, 니들 40대부터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겠구나. 그 대신에 내가 요렇게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냐? 우리가 좋은 야채를 먹으면 입안에 세균하고 얘가 서로 믹스, 짬뽕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산화질소의 원료인 바로 이 아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채 잘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잘 먹어야 돼. 그것도 씹어서 먹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아요. 특이하신 분들은 남들이 씹은 거 이렇게 달라고 그러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산화질소가 생기는 건 젊었을 때는 혈관 내피에서 생기고 저절로 생기고 나이가 들어서는 어디서 생긴다? 우리가 야채 같은 걸 잘 먹어서 씹었을 때 생긴다. 그래서 두 가지 경로에 하나는 아르기닌, 다음에 아질산 경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과거에는 이 클라톡톡이
바로 혈관 내피에서 생기는 걸 도와줬고요. 그리고 헤프톡스가 바로 입안에서 산화질소가 생기는 걸 도와줬어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 같이 먹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따로 먹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같이 먹을 때 효과가 좋겠죠. 이 산화질소도 근데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변했어요. 옛날에는 1세대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걸 썼는데 얘는 산화질소를 만들면서 뭐도 만들어요? 암도 만들어. 산화질소 만들었는데 암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얘는 안 써. 두 번째 2세대부터는 아르기닌을 썼는데 이 특징은 산화질소 효소.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가 없으면 쟤 먹어도 흑방이야.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런데 산화질소 만드는 효소가 언제부터 없어지냐? 나이 40대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르기닌 먹으면 산화질소가 생긴다라고 연구됐던 때도 있었어. 그게 벌써 4년 전, 5년 전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산화질소를 만드는데 아르기닌만 먹어서는 안 되고 뭐가 효소가 있어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결론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기닌만 먹어서는 이제 산화질소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잘 안 만들어져. 그래서 더 발전된 게 나온 게 3세대. 3세대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 비트 아세요? 네. 그리고 상추 아세요? 샐러리 아세요? 그리고 수박 껍질 아시죠? 얘네가 뭐의 원료다? 산화질소를 만드는 대사체라는 거예요. 이게 3세대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산화질소 효소가 없어도 산화질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소화만 되면. 그래서 3세대를 위해서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번에 우리 에너지톡에 수박과 비추출목 3세대 산화질소 물질도 넣었다 안 넣었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넣는데 얘가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뭐냐? 얘는 위산이 없으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소화가 잘 되고 방구도 잘 끼고 하지 뭐든지 소화 잘 시켜. 그럼 이분은 요것만 먹어도 산화질소 잘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하지만 내가 평소에 소화도 안 돼. 맨날 먹으면 무지기르게 누가 뭐 사준다 그러면 나가기 싫어. 왜? 위산이 안 나와서. 이런 분은 이거 먹어봐야 헛방이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4세대 산화질소예요. 4세대 산화질소는 좋은 영양분들을 뭐가 발효시켜요? 미생물이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뭐가 없어도 돼요? 위산이 없어도 되고 효소가 없어도 쟤는 먹기만 하면 뭐가 된다? 산화질소가 만들어진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집에 갔더니 누가 청소 다 해놔. 밥까지 다 해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가갖고 밥만 먹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찬가지 얘네는 먹기만 하면 산화질소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위산이 없어도 효소가 없어도.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누가 다 해주는 거 다 좋은데 뭘 줘야 돼요? 그렇지,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얘도 다 좋은데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돈이 비싸요. 어느 정도로 비싸느냐? 2세대 산화질소 전구물질은 아르기닌에 비해서 20배가 비싸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러니까 요번에 가격 올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요번에 회사에서 그냥 가격은 어떻게?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클라스에 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런 산화질소를 잘 우리 몸에 간직을 해야 되는데 산화질소 특징이 있어. 얘는 가출을 잘하네. 누구를 잘하네? 가출. 우리 집에 가출하는 애 있다 없다? 우리 집 녀석은 툭하면 가출해요. 네. 이 녀석을 잡아들려면 누가 잘해야 돼? 엄마가 이렇게 잘 품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 가출하는 이 산화질소를 품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다 같이 따라해.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 들어보셨어요? 네. 이 글루타치온은 대표적으로 바로 항산화의 끝판. 항산화가 무슨 뜻이에요? 녹쓰는 걸 방지하는 게 항산화예요. 녹쓰는 거, 우리 몸이 녹쓰는 걸 방지하는 끝판왕이 뭐라고요? 글루타치온.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해독의 끝판왕이에요. 간 해독하는 데는 바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글루타치온. 그리고 옛날 한때는 백옥 주사를 그래서 얘 주사로 맞으면 얼굴이 뽀얘졌어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글루타치온이 누구를 잡아요?
산화질소, 얘가 가출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산화질소 기껏 먹었는데 자꾸 가출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산화질소를 가출하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사춘기 아이가 자꾸 집 나가려고 하면 엄마가 이리와 품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엄마가 기운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엄마가 기운이 좋아야 되겠죠? 엄마가 기운 좋게 하려면 뭐 해주면 돼요? 아빠가 돈 잘 벌어서 금융치료 해주면 좋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뭐를 하면 좋느냐? 글루타치온의 전구물질, 구성 원료가 3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 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에요. 저 시스테인이 많으면 글루타치온이 잘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번에 에너지톡에 글루타치온이 잘 만들어지게 글루타치온의 구성 성분의 가장 중요한 저 시스테인을 1배, 2배. 2배, 너무 3배, 너무 5배, 500%를 증량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글루타치온이 잘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비타민 B6, 9, 12,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거. 즉 우리가 뭔가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해서 걔만 먹으면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같이 먹어줘야 된다. 저런 애들은. 이건 상호작용. 무슨 작용? 상호작용. 그래서 쟤네들을 같이 먹었을 때 글루타치온이 잘 만들어지는데 쟤네를 요번에 듬뿍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이 셀레늄이 있어야 효과를 잘 발휘하는데 셀레늄도 더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글루타치온을 또 점점점 발전을 할까요? 퇴색이 될까요? 발전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그래서 더 발전된 글루타치온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리포존 글루타치온이에요. 리포존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모형을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이 파란색 두 모형이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리고 이 글루타치온을 세포막과 같은 인질 구조로 감싸주면 일종의 위장막 역할을 해서 체내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요. 안쪽은 글루타치온이지만 겉모습은 세포막과 같아서 일반적인 다른 세포보다 더 쉽게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 파란 게 바로 글루타치온. 그 겉에가 갑옷으로 싼 게 바로 리포점이에요. 갑옷으로 싸서 얘가 파괴되지 않고 어디까지? 세포까지 직접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일반 글루타치온이 100개를 먹으면 5개에서 15개 뿐이 흡수가 안 돼. 그런데 쟤는 몇 개가 흡수돼요? 70에서 90개. 무려 8배 이상이 흡수가 돼요.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죠? 대신 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에너지톡 가격을 올렸을까요? 그대로 했을까요? 그대로 했습니다. 기술력은 높이고 용량은 높이고 그리고 좋은 재료를 썼지만 가격은 어떻게?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글루타치온의 용량, 지난번 우리 클라톡톡에 있던 그 글루타치온의 용량에 비해서 요번에 몇 배? 바로 5배, 500%를 증량했지만 가격을 그대로 놔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에너지톡을 먹게 되면은 이제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 그리고 약간 눈이 좀 더 맑게 띄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날 거예요. 그 느낌이 바로 에너지 부스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양강장,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아니면 부인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네, 체력 증진, 피로 감소하기 위해서 과라나, 그리고 블랙마카, 그리고 타우린과 팔라티노스, 이 5가지 성분들을 같이 추가를 해서 우리 에너지톡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더 빨리, 더 속효성 있게 피로회복, 자양강장, 체력 증진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 우리 클라톡톡은 3.3g이었어요. 하지만 요번에 몇 g으로? 3.5g으로 증량. 양은 많아졌지만 가격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에너지톡 먹으면 여러분들이 금세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관적인 평가,
피로 회복이 된다든지 어깨가 가벼워진다든지 눈이 떠진다든지 그리고 열감이 좀 난다든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만 이게 진짜로 좋아진 건지 가짜로 좋아진 건지 뭔가 검사를 하면 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래서 저희 우리 수석 강사님 중에 우리 송순여 수석 강사님 오늘 와 계신데 네 저분께서 이거를 가지고 뇌파 검사기라는 검사기를 측정을 했어요. 네, 저 몰래. 네, 혹시라도 안 될까봐. 그래서 저한테 오늘 자료를 보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전에서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82세의 여성분이에요. 이분이 혈액순환이 평소에 나름 괜찮았어요. 혈관 건강지수가 82세인데 안전하다는 거하고 건강 타입은 약간 위험하다로 나온 거예요. 요 둘 차이는 얘는 전체적인 혈관에 대한 건강지수, 얘는 모세혈관, 미세혈관에 대한 건강지수인데 이분의 혈관 나이는 82세인데 본인의 나이보다 마이너스 3살, 70 그러니까 9세 정도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건강 관리는 나름 잘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이 에너지톡을 먹기 전에 요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에너지톡을 딱 드시고 몇 분 만에 10분 만에 10분 맞죠? 네, 10분 만에 측정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혈관 건강지수가 여기는 마이너스 3이었는데 지금 몇으로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15. 몇 살이 더 젊어진 거예요? 12살이 더 젊어졌습니다. 몇 분 만에 에너지톡 먹고 10분 만에 저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많이 좋아하신 거예요? 안 좋아하신 거예요? 좋아진 거죠. 그리고 건강 타입도 바로 이 상태. 진단을 요망하는 상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10분 만에 뭐로? C타입으로 이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그것도 나만 좋아진 게 아니고 뭐가? 검사 기계로 객관적으로 좋아지게 나타난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분 더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는 69세의 여성분이에요. 이분은 뭐에 대한 측정을 했냐면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을 했어요. 이분이 지금 75예요. 75는 뭐냐면 60 이상이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재면은 다 10분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없는 분들이라. 자, 이랬던 분이 이 에너지톡을 복용하고 몇 분 만에 10분 후에 다시 측정을 했더니 75가 몇이 된 거예요? 62로 떨어졌어요. 물론 이분은 더 떨어져야 돼요. 하지만 이분은 한 포 드시고 나서 측정을 한 거예요. 자, 이리고 맥박의 다약성이라는 측정이 있어요. 맥박의 다약성은 뭐냐?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얼마나 잘 이겨내는지 저항성에 대한 거예요. 이분이 몇이에요? 17이에요. 원래 정상이 몇이에요? 성인 평균이 30에서 40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고 잘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에너지톡을 드시고 10분 만에 어떻게 되신 거예요? 28이 되셨어요.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아까보다 11이 더 상승이 된 겁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이분도 더 건강하시게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송순여 선생님한테도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헬프 밸런스 에너지톡을 제가 이미지로 나타내면 헬프 밸런스는 아주 잘 만든 공장, 좋은 공장에서 잘 만든 제품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옮겨줘야 되겠죠. 바로 에너지톡은 택배를 해서 아주 뻥뻥 뚫리게 옮겨서 우리 세포, 우리 집까지 배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헬프 밸런스만 먹어야 돼요? 에너지통만 먹어야 돼요? 둘을 어떻게? 같이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 바로 좋은 헬프 밸런스의 성분과 에너지통의 성분들이 서로 톱니바퀴 같듯이 착착착 돌아가 우리는 건강과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 항상 또 보실게요. 명상을 하면 산소 소모량이 줄어들면서 뇌동맥 내피세포들이 산화질소를 생성한다. 산화질소는
체내에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한다. 산화질소 농도가 높아지면 뇌혈관이 확장되고 혈류 속도가 떨어진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혈압도 낮아진다. 호흡과 맥박수도 감소하면서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뇌는 굉장히, 우리 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우리 뇌는 너무나 중요하죠. 절대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뇌는 혈관이 삼중막 구조. 몇 중막? 삼중막 구조. BBB라고 절대 다른 나쁜 것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먹었다가 뇌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에너지통 먹었다고 뇌혈관이 확 확장되거나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 그러니까 에너지통만 먹어서 만병통치약이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려요. 하지만 도움은 많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도움이 잘 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디다? 뇌다. 뇌는 마약, 그리고 카페인, 그리고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약, 이런 아주 정말 비싸고 정신과 약들만 통과하는 특수한 구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약이나 일반적인 식품 먹어갖고는 뇌에 도움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런데 뇌에 도움이 급격하게 빨리 되는 방식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명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는 순간 뇌혈관이 어떻게 된다? 확장이 되면서 거기서 산화질소가 뭉태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일어나갖고 오늘은 어떤 놈을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어떻게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가부터 바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때도 명상을 해준다 만다. 잠깐이라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하는 게 바로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약으로 된다 안 된다? 뇌는 안 된답니다. 그만큼 뇌는 굉장히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뇌를 건강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명상이다. 거기다가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미드가 함유된 햄프 밸런스를 먹으면 도움이 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이 중요하고 또 하나 뭐가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는 잘 뚫려 있는데 지방도로가 없으면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잘 막히겠죠. 하지만 고속도로도 잘 뚫려 있고 지방도로도 잘 뚫려 있으면 우리가 원활하겠어요? 안 원활하겠어요? 원활하겠죠. 바로 운동을 하는 순간, 특히 유산소 운동, 헉헉거리고 하는 순간, 너무 힘들면 천천히 뛰어도 돼요. 슬로우 하는 순간 바로 뭐가 뚫린다? 지방도로가 막 생겨요. 그러면 뭐가 예방이 되느냐? 심장병이 예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가만히 앉아 있는다 아니면은 헉헉거리게 좀 뛴다. 땀나게 뛴다. 그런데 땀나게 뛰는 게 관절이 아파서 하면은 제자리에서 슬로우 천천히라도 꼭 띄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바로 지방도로가 생기면서 심장에 새로운 혈관들이 뻗어나가요. 그럼 심근경색이 왔는데 산다 죽는다. 산다예요. 심근경색이 오면 사망률이 70%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는 분들의 특징은 뭐였다? 예전에 평소에 조깅을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심근경색이 와도 재발 안 하는 분들의 90%는 조깅을 하시면은 재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여러분들 심장병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스피린이잖아요. 예방이 먹죠? 아스피린을 먹으면 500명 가운데 1명이 예방이 돼. 그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런데 이 조깅을 하면 무려 30%가 예방이 돼요. 3명 가운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최고의 명약이라고 생각했던 아스피린 그거 먹어봐요. 500명 가운데 1명 예방하는데 조깅을 했더니 3명 가운데 1명이 예방. 뭘 해야 되겠어요? 조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좋은 건강기능식품 먹었다고 만병통치약? 아니더라. 걔네는 보조작용이다. 그럼 뭘 같이 한다?
명상과 조깅과 좋은 식단을 같이 하면서 햄프 밸런스 에너지톡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젊어진다, 늙는다. 젊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에너지톡과 햄프 밸런스도 먹지만 조깅과 모두 바로 좋은 해독 주스와 명상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 딱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작용을 무슨 작용?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상호작용을 했을 때 세븐톡스에서는 이렇게 위대한 속효성과 전문성을 99%의 분들한테 건강과 아름다움을 회복시켜준다, 안 해준다. 회복시켜줄 수 있다. 세븐톡스에서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끊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건강기능식품만 먹어서가 아니고 건강기능식품 플러스 명상과 조깅과 좋은 식단까지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깅과 명상과 그리고 좋은 식단 거기다가 좋은 건강기능식품까지 먹으면 우리는 앞으로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븐톡스는 바로 단순히 건강기능식품만을 먹는 것이 아니고 저런 5가지를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세븐톡스는 도구예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여러분들한테는 건강과 여러분들의 20대 때 30대 때는 아니더라도 5살에서 10살 정도는 영로와 더 젊어지게 해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세븐톡스가 좋은 사업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븐톡스는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 바로 세븐톡스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참가비를 냅니다. 신규는 3만원, 재수가는 2만원. 그럼 그 돈을 모아서 네, 제가 홀딱 다 먹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아프리카의 아이들한테 일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여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그 음식을 우리가 약간 절제하는 비용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들 간식비가 얼마나 들어요? 간식비 10,000원 이상 들죠 하루에. 안 들어요 간식비? 네. 여러분들 치킨 안 먹어요? 치킨 한 마리 2만원씩 하세요.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 빈대떡이라도 먹으면 15,000원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밥 사 먹으려면 한 끼 최소 10,000원이잖아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먹는데 거기다가 간식이라도 더 먹고 야식이라도 먹고 한 잔 소주라도 먹어봐요. 5만원이 아니고 6만원, 7만원, 10만원이 훌쩍 넘어가죠. 그 비용을 절약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절제하고 먹고 또 먹어서 뱃살이 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중풍이 생기는 그런 내가 아니고 음식을 절제하고 생활을 절제하고 바로 절제되고 규칙적인 생활하는 나로 바뀜으로써 뭐가 남아요? 돈이 남죠. 그 돈의 일부를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기아로 굶주리고 있는 이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븐톡스에 참가하시는 분들 나는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비용으로 누구는 또 기아를 극복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기아를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분들한테 좋은 사업 도구이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바로 가치 도구,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바로 세븐톡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마리 토끼 잡는 거예요? 4마리 토끼를 잡는 게 바로 세븐톡스입니다. 여러분들 세븐톡스를 통해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시고 또 좋은 기부의 가치도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